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KB너시가 좀 매파적이었다, 인플레이션을 강조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9월 금리 인상 확률은 60%대까지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 마벨테크가 하락하면서 반도체 업종이 전체적으로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한국 관련 지표는 약간 하락해서 이대로 가면 주 초에 우리 증시는 소폭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뭐 지수 자체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업종으로도 5개 업종 올라가고 6개 업종이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뭐 캐비너시의 발언이 매파적이었다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슈퍼 울트라 매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비교적 무난했고 그런데 이제 매파 쪽에 조금 가까웠기 때문에 시장은 약간 긴장한 정도,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요 뉴스들을 보면 캐비너시는 2% 향해서 충분한 속도로 가지 않으면 할 일이 남아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연준은 인플레이션 2%로 관리하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금리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지금같이 물가 높으면 우리 금리 올릴지도 몰라. 올린다가 아니라 올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이제 메시지를 남겼고요. 이 사람 오늘 이제 연설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25번 언급했고 노동을 9번 언급했거든요. 그럼 노동이 왜 나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플레이션은 높은데 경제는 되게 좋다. 지금 뭐 어떤 상황이 맞이했을 때 그 상황을 빠르게 회복하더라. 악재 같은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 충격을 빨리 회복할 정도로 경제는 좋다. 근데 이제 물가가 좀 높아.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좋게 보면 아 지금 경제 좋구나. 그럼 증시 올라가겠네. 그런데 물가가 높으니까 금리 올릴지도 모른다라는 메시지는 남겼네.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때그때마다 인플레 걱정을 하면서 반영하면서 올라가겠구나. 뭐 이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증권사들은 이번 이제 연설은 매파적에 가까웠다.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매파적이었다. 이런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뭐 잭슨 연설이 뭐 어마어마하게 주식시장에 결정적인 방향성을 잡는 계기는 아니거든요. 평균적으로 보면 이 연설 끝나고 이 일정 끝나고 다음 주에는 S&P 500 지수가 평균 0.4% 정도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잭슨 연설 자체가 어떤 호재, 악재 이런 식으로 작용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일정으로 이제 작용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전에 버냉키가 양적 완화한다라고 해서 그 다음 주에 증시가 폭등을 하고 또 파월 의장이 우리 긴 말 필요 없어. 우린 무조건 긴축할 거야. 이런 메시지 남기면서 그 다음 주에 증시가 급락한 사례가 있긴 했지만 그 외에는 그냥 이 정도 연설을 가지고 주식시장이 뭐 새삼스럽게 깜짝 놀랄 정도의 반응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일정 지나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주가 좀 오늘 부진하게 움직였는데 뭐 엔비디아가 이제 클라우드 기업들 대상으로 한 신용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 보증서 주고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회사가 돈을 조달하는데 우리가 보증서 줄게 뭐 이런 거 해준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기업 내부에서 엔비디아 내부에서 이거 반독점 이슈 있다. 우리가 우리 제품 많이 팔려고 보증해 주는 것 같은 모양새가 돼버리면 저 반독점으로 걸릴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저 프로그램을 중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엔비디아 제품이 저 기업들이 돈 조달을 못하면 구매를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일부 좀 한 거죠. 근데 이게 완전히 중단하는 게 아니라 반독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시 또 재개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분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중동 뉴스는 좀 잠잠했는데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 대화 계속 할 거다. 그런데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대응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하나 인플레이션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경제 봉쇄를 하면서 물건 수입을 잘 못하니까 물품이 부족하고 인플레이션은 폭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거 봐서는 아마 이란도 경제 걱정 때문에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하다. 뭐 이런 뉴스도 일부에서는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일 중요했던 건 캐비너시의 발언이었잖아요. 최근에 물가지표 개선되긴 했지만 뭐 의미는 약하다. 왜냐면 뭐 그래봐야 3%대 막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2%라는 연준의 목표, 인플레이션 목표가 확고하다. 그러니까 충분한 속도, 그냥 그쪽으로 방향성이 가지 않으면 금리 올릴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뭐 낙관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혹시 신용시장이 이상한가? 돈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나? 돈 빌리는데 뭐 불편한가? 그런 거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AI에 대해서는 생산성을 높이고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걸로 나는 평가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증권사의 평가는 대체로 좀 이게 물가 신경 쓰는구나. 그리고 이제 케빈 어시가 약간 애매하게 표현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메시지가 뚜렷했다.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분석을 했고, 그러니까 2% 목표를 단호하게 밝혀서 혹시라도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일부 투자자들 입장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다. 그리고 이제 추가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봤다라는 건데, 다만 이제 시티밸스에서는 증시 차분한 걸 봐라. 저거는 한편으로는 좀 의지를 보고 싶었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물가 잡을 거야. 근데 너무 터무니없이 좀 애매하고 막 물같이 흘러가는 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맹물같이. 나는 뭐 인플레이션 올라가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쓸 거예요. 이런 메시지 나오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 의지를 보여준 게 연준의 신뢰도를 높였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이 나쁘진 않다. 뭐 이런 식의 해석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채금리 올랐고요. 금리 올리나 보다. 이런 분위기가 돼서 국채금리 올라가고 9월 금리 인상 확률은 60%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직전에 이제 또 지표가 몇 개 나올 거라서 뭐 고용 지표도 나오고 이제 또 물가 지표도 있고 하니까 저게 저대로 또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마 변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케빈 허치가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매하게 발언을 해버리면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 버립니다. 연준 금리 안 올리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심어주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실제로 물가가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물가를 주목하고 있다. 우리 조치 취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 내놓는 것만으로도 인플레이션이 좀 잡힐 수 있어서 케빈 어시는 그런 역할에 좀 충실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잭슨홀 다음 주 주식시장을 보면 평균적으로 그렇게 크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난히 튀게 발언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그 예전에 버냉키 의장이 나 양적완 할 거야, 시장에 돈 더 풀어서 증시 끌어올릴 거야, 그런 발언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버냉키 의장이 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물가가 폭등을 해서 기업들과 가게가 고통을 받겠지만 나는 금리 올릴 거야, 이런 메시지 남기고 할 때 크게 하락한 사례가 있어서 그렇지 그 외에는 그렇게 튀게 움직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2000년 이후 2000년 이후에 잭슨홀 미팅 이후에 3개월 동안 보면 증시가 하락했던 거는 26번 중에 4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잭슨홀 연설 자체가 뭐 엄청난 하락의 계기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게 상승의 계기가 됐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원래 가던 대로 갔다. 원래 가던 대로 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미국이 좀 9월에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잭슨홀 연설 이후에 한 달 정도 주식시장이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그거는 뭐 저 연설 때문이 아니라 미증시가 9월에 전통적으로 좀 약한 그런 이제 현상 때문에 그런 거지, 저 연설이 뭐 어떤 증시의 결정적인 계기로 작동하고 뭐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하락을 했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이런 종목군들은 올랐고, 뭐 실적 발표에서 좀 튀게 나온 기업들, 뭐 워크데이나 서비스나우,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게 이제 이날 특징이었습니다. 주요 종목들 뉴스 보면 일단 엔비디아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월스트리트 저널의 뉴스, 이게 이제 좀 악재로 작동을 했고요. 오늘 마벨테크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했고 실적은 잘 나왔는데 이제 장기 전망을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약하게 제시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장이 좀 반응했던 이유는 뭐냐면, 구글하고 AI 관련된 협력해서 그걸 하기로 해놓고 그 개발에 같이 참여하기로 했으면 그 매출이 제법 잡힐 텐데 왜 장기 전망을 저렇게밖에 제시하지 않았지? 그렇게 되면 구글하고 협력한 게 매출 발생 시점이 늦어진다는 이야기인가? 뭐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증권사의 평가는 그건 아니고 일부러 좀 보수적으로 잡느라고 좀 약하게 반영시킨 것 같다. 근데 결국엔 저거 나올 거라서 매출은 잘 나올 거야 이렇게 전망하긴 했는데, 일단 이제 증권사에서는, 그러니까 오늘 투자자들의 반응은 저거 기대 때문에 되게 세게 가이던스 제시할 줄 알았는데 좀 약하게 제시했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주가가 빠졌고요. 아마존은 이제 에버코어에서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뭐 좀 유료 회원들의 매출이 잘 나온다. 뭐 이런 점들을 들어서 이제 목표가를 좀 상향하는 그런 이제 분석 보고서 때문에 많이 올랐고요. 오늘 의류업체, 옷 만드는 갭 업체는 실적도 잘 나왔고 주력 브랜드의 어떤 새로운 CEO를 임명했다더라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ADR은 소폭 하락, 오늘 약간 이제 하락하는 정도가 나와서 뭐 이렇게 월요일에 우리 증시에 큰 영향을 줄 정도의 변동성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오늘 뭐 4% 빠지긴 했어도 어마어마한 주식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엔비디아 한 종목이 뭐 5업종 시총보다 커요. 예, 뭐 필수 소비재나 에너지나 유틸리티나 부동산이나 뭐 소재 이런 것보다 시총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종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증권사 또는 증권 가해 분석은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톱니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주가는 성장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주가 더 올라갈 거예요. 자기가 보기엔 연내 최고치 결신한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하고, 레이먼드 제임스에서 목표가 550억 달러, 550달러. 저게 시가총액 13조 달러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실적과 주주 환원이 모두 긍정적이고 새로운 제품 이런 거 생산이 생각보다 빠르다. 근데 이제 월가의 평균 목표 주가는 306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좀 파격적인 게 나오긴 했죠. 근데 오늘은 뭐 이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뭐 클라우드 신용 중단, 그다음에 이제 마벨테크 약세, 그다음에 어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익 물량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어닝 시즌 자체에서도 시가총액이 기술주 내에서 시가총액이 증가된 게 좀 편중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가 1조 4천억 달러 정도 증가됐고, 나머지 업종에 속해 있는 나머지 종목들 오히려 시총이 223억 달러 정도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주가 이번 어닝 시즌에 시총 증가를 주도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에 좀 집중되어 있는 그런 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투자들이 저 종목이 급등을 하면, 어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거의 막 급등을 하니까 11개 업종 중에서 하나 빼고 10개가 빠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적당히 속도 조절되는 게, 힘 조절하는 게 다른 종목에는 좀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 경제 자체가 좋아서 뭐 GDP 성장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양호하잖아요. 그래서 뭐 골드만삭스에서는 뭐 내년도 2.3%, 지금 전체적으로는 2.71% 정도 전망하는데 골드만삭스는 그거보다 더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성장률이 늘어난다라는 건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그만큼 좋아진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어서 증시는 조정이 나와도 추세적인 조정보다는 이제 매물소화 상승 이런 구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 한국의 국민연금 수익률을 갖다가 이제 계산한 건데 내용이 상반기에 27% 수익률을 냈다. 그래서 2022년 이후에 최고의 상반기를 기록을 했는데, 한국 주식으로만 107% 수익률이 났고, 해외 주식으로 약 18% 정도, 대체 투자로 9.6% 정도 났고, 채권으로 3% 손실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대단하다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 체크해서 봐야 되는 게 7월에 그 엄청난 급락, 그게 이제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7월 이후에는 이제 수익률이 뚝 떨어졌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상반기만 놓고 보면은 돈 1조 4천억 달러 굴리는 데에서 저 정도 수익 난 거면 뭐 엄청나게 난 거죠. 근데 이제 주로 이제 한국 주식에서 수익이 많이 났던 거고, 그러니까 삼성도 SK하이닉스가 랠리를 보이면서 이제 국민연금이 저렇게 된 건데, 그래서 지금 두 종목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하반기 국민연금 수익률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좀 해외 쪽에서 되게 주목을 하더라고요. 저 뉴스도 있었다라는 점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증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앞서 제가 이제 9월이 전통적으로 미증시가 좀 약했다고. 근데 이게 급락할 때는 그 전조 증상이 좀 있거든요. 뭐냐면 9월에 증시가 폭락했을 때, 예, 그때 보면은 그 전까지 8월까지 주식시장이 약했을 때, 예, 약했을 때 9월에 추가 하락하는 경우가 좀 많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하락하더라도 그렇게 심하게 하락한 건 아니어서 9월에 대해서 이제 막연하게 이제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야간 선물이 0.36% 빠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월요일에 우리 증시는 소폭 하락하는 정도? 뭐, 예, 그 정도로 이제 하락 출발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하락하고 나서 이제 눈치 보기. 예,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말 사이에 어떤 뉴스가 나오면 저것도 반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반드시 하락한다, 뭐 아니면 저 정도만 하락한다, 이게 아니라 좀 주말에 나오는 뉴스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또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비교적 매파적인 어떤 내용이었다, 이런 평가받은 케빈 워시의 연설, 그것 때문에 금리 인상 확률이 올라간 거,
이건 이제 우리 증시에는 조금 부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갈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에는 좀 불안한 요인, 부담되는 요인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엔비디아와 마벨테크가 하락하긴 했는데 메모리주, 그러니까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장중에 비교적 플러스권 유지하다가 이제 나중에 좀 밀린 거였거든요. 낙폭은 또 그렇게 크진 않아서 그냥 증시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경제 압박이 진행되면서 협상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뉴스 나오는 건 없고 이제 유가는 하락하다가 멈칫하는 정도 흐름이거든요. 근데 유가가 여기서 빠져줘야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가 약해지면서 9월 금리 인상 확률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유가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한국 관련된 지표는 이제 소폭 하락했다라는 점 확인을 해드렸고요. 자, 주말이라서 편안하게 이제 음악도 들어보시라고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제 그 올포원의 그 So Much in Love라고 굉장히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이거 아카펠라로 하는 건데 제가 예전에 이제 아카펠라 음악에 되게 막 심취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합성 같은 경우도 이제 원곡보다 아카펠라로 부른 노래가 뭐가 있지라고서 막 찾아보고 그러기도 했었는데 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팝송 중에서는 끝판왕인 것 같아요. 예, 저거 한번 이제 들어보시라고 저거 한번 이제 꼭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비 오는 날 꼭 듣는 노래가 두 개 있잖아요. Sing in the Rain 하고 이제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이거 이제 내일 향해 쌀아 영화 음악으로 되게 유명한 거 한 세 번 정도 제가 추천드린 것 같은데 예, 두 곡 중에 이제 두 곡 다 들어보셔도 되고 이제 뭐 유튜브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노래니까 주말에 편하게 음악 들어보시라고 또 추천드렸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